안녕하십니까. 이영호 계사입니다. 제가 그 총론 부분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우리 법인 결산에 있어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순서별로 주요 조정계산서 항목별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 표준재무제표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회계감사는 회사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는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1월 달이나 2월 초에 회계감사가 다 끝나시겠죠. 그 다음에 코스닥 상장이나 이런 회사들은 2월 초중순에 될 거고요. 비상장법인은 주로 2월 중하순부터 3월 초순까지 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회계감사를 받고 난 뒤에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보고서를 갖다가 작성해서 또 제출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따로 또 여러분 회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또는 국세청에 제출 용도로 결산서를 만드실 겁니다. 그럼 이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와 결산서에 대한 재무제표는 여러분들이 회계감사 용도나 회사의 용도로 만드는 것이지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는 그건 아닙니다. 많은 실무자들이 각각 항목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상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표준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누구도 간과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표준재무제표가 세무조정 계산의 가장 큰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표준재무제표는 특히나 큰 법인들은 나름대로 회계 프로그램을 ERP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계법인이나 세무계 사무실에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A라든지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시죠? 근데 국세청의 신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스마트A나 세무사랑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세무조정 항목을 하고 막상 중요한 표준재무제표는 세무계 사무실에 던져버리면 세무계 사무실에서는 여러분들 국제회 기준이나 일반 기준을 갖다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세무계 사무실에서 표준재무제표는 회계사, 세무사가 작성하지 않고 밑에 여직원이 작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표준재무제표가 대단히 잘못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실무에서 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준재무제표만큼은 회계법인이나 세무계 사무실에 맡기지 마시고 직접 작성하셔가지고 세무계 사무실에 이렇게 요구하시라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이 강의를 듣는 세무계 사무실 여직원들은 특히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더존 믿고 엔터만 치면 안 돼요. 내가 늘 강조하는 그거죠. 엔터가 망한다는 얘기지. 막 작성하고 엉터리로 작성하면서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평소에 이런 소리 잘 안 하는데 이 표준재무제표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기업에게 내용을 살펴보고 국세청에는 이 표준재무제표를 가지고 5년치를 갖다가 심사 분석한다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표준대차표를 띄웠습니다. 자, 여기 표준대차표가 이제 재무상태표죠.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무상태표 보시면 자, 표준대차표로 되어 있는데 자, 계정과목 다음에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넣으면 이해야 됩니다. 이 코드가 국세청에서는 모든 관리를 이 계정과목 코드로 관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할 때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코드 1번이 유동자산이고 양갈로 1번이 당좌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당좌자산이 하나하나 밑에 1번부터 쭉 나와 있는 개별 항목이 합계가 되겠죠. 첫 번째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잘 아시는 것처럼 현금 예금하고 보통 예금 3개월 이내 만기 도란 예금, 이거는 모르는 분들이 없죠. 그럼 두 번째 코드 4번이 단기 예금은 1년 이내 만기가 도라는 그런 이제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이 되겠죠. 자, 간단한 것은 제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유가증권이 이게 문제예요. 이 표준재무제표는 철저하게 일반 기업의 경우에 따른 재무제표입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을 하고 있는 회사는 국제기준상의 재무제표를 일반 기준으로 갖다가 바꾸어서 입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유가증권 계정 과목이 지금 보시면 이 코드 5번 있죠. 요거요. 5번.
자, 보시면 코드 5번이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요거요. 그 다음에 유동성 매도 가능 증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만기 보유 증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투자자산의 코드 84번에 보면 매도 가능 증권이 보이고 만기 보유 증권이 보이고 지분법 적용 주식이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예요. 그러니까 국제 기준과의 관계를 따지다면 여러분 당연히 국제 기준을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되겠지만 특히나 국제 기준 약하신 분들은 제 강의를 특히 집중해야 됩니다. 국제 기준은 2018년도부터 이제 국제 기준이 바뀌면서 금융자산의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단기 매매 증권에 드는 계정 과목의 경우는 어떤 계정 과목이냐? 여기 이제 국제 기준상의 FBPL 금융자산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공정가치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매도와 매수가 빈번한 유가증권이 되겠습니다. 이걸 적어드리면 이 계정 과목이 FBPL 금융자산이 됩니다. FBPL 금융자산. 그러니까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유동성 매도 가능 증권이 있고 매도 가능 증권이 있는데 1년 이내에 이제 파는 것이 유동성 매도 가능 증권이고 1년 이후가 매도 가능 증권이 되는데 국제 기준의 계정 과목으로 본다면 이것이 FBOCI 금융자산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이 돼요. 그러니까 공정가치로 평가돼 평가손익을 OCI 기타 포괄손익에 잡는 계정 과목이 되는 거죠. 이걸 갖다 1년 이내와 1년 이후로 나누어야 됩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처음 여러분들 접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국제 기준이 2018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요 유동성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1년 이내냐 1년 이후에 따라서 FBOCI 금융자산이요.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이 뭐냐면 AC 금융자산입니다. 삼각구 원가 금융자산이 되는 거죠. AC 금융자산.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짧은 강의 시간에 이 FBOCI 금융자산이 뭐냐 어떻게 평가해 설명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건 안 되고요. 공부를 따로 하셔야 돼요. 나온 재무제표 가지고 다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FBPL 금융자산, 매도 가능 증권은 FBOCI 금융자산, 만기 보유 증권은 AC 금융자산이 됩니다. 그 다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요거는 국제기준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제기준상의 관계기업 투자 주식과 종속기업 투자 주식과 공동기업 투자 주식에 드는 계정 과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쉽죠. 그 다음에 외상 매출은 받으름 기타 매출 채권 같고요. 단기 대여금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회사, 주주임원, 종업원, 기타 별 문제 없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 없죠. 아시는 계정 과목이죠. 미수금도 마찬가지고 선급금과 기타 장자자산. 이 기타 장자자산은 위에 1번부터 7번까지 열거된 거 이외에 유동 당자자산이 기타 장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재고자산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계정 과목이니까 제가 딱히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자, 계정만 읽어봅니다.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부산물, 원재료, 가설재, 저장품, 미착 상품, 완성주택, 기타 재고자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유동자산도 별 문제 없죠. 미수수익, 선급비용, 이연법인세 자산, 기타 유동자산의 선급법인세, 부가세, 대거금, 선급관세, 기타 유동자산 나와 있는데 요 일반 기준은 자, 여기 보시면 코드 70번에 이연법인세 자산이 유동자산도 있죠. 자, 제가 지금 뒤로 넘깁니다. 이 표준 대차표의 두 번째에 비유동자산에 보시면요. 자, 이 비유동자산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이 코드 여러분들 몇 번인가요? 222번에 보시면 이연법인세 자산이 비유동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준은 다시 위로 갑니다. 일반 기준은 위에 있는 그 이연법인세 자산이 유동도 있고요. 자,
좀 전에 보셨던 비유동도 있습니다. 있죠. 근데 국제 기준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연법인세 자산부처는 비유동밖에 없으니까 일반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유동과 비유동에 나눠 입력하지만 국제 기준 적용 범위는 비유동에 입력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와서 비유동 자산에 투자산에 뭐 이런 것들은 개정과목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쭉 눈으로 보세요. 장기 세금, 장기 투자증권 말씀드렸고 장기 대여금. 자, 투자 부동산은 여러분들 뭐 기업에게 있으시면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투자 부동산이 일반 기준은 투자산 되고 국제 기준은 비유동 자산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투자산에다 입력하셔야 될 것 같죠. 그다음 유형 자산 보시죠. 이 다 아는 개정과목이니까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토지, 건물, 구축물, 그다음에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자, 두 번째 페이지 넘어왔습니다. 건설용 장비, 자, 코드 134번에 차량 운반구, 건설 중인 자산. 자, 141번 코드를 살펴봅니다. 보시면 시설장치라는 개정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장치 보이시죠? 시설장치가 뭐냐? 여러분들 이거 개정과목 처음 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이거 뭐냐면 인테리어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실무자들이 이 보통 사무실 인테리어 시설은 뭐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서 직기비품자보다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그 인테리어 시설 자체가 매우 중요한 항목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ABC 마트 같은 거 보시면 신발 종합 소매점이죠. 그 다음에 신발 갖다가 보기 좋게 손님들이 구매에 맞게끔 잘 사게 인테리어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제가 듣기는 ABC마트 한 매장당 인테리어 시설이 몇 억씩 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전국의 매장이 막 100개가 되면 몇백억이 되겠죠. 그것만 따로 쓰는 개정 과목이 시설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공기후비품 나와 있고, 자, 무형자산이 170번부터 나갑니다. 자, 영업권이 있고 산업재산권 여러분들 다 합친 거죠. 특허권, 상표권, 실용실험권. 근데 이 문제는 여기에 의장권이라는 것이 175번 코드에 보입니다. 이 의장권은 이 해당되는 법률이 벌써 바뀌었습니다. 몇 년 전에 바뀌었는데 국세청에 여기에 표준대차표는 의장권이 되는데 기업의 개정 과목은 디자인권입니다. 디자인권. 아시죠? 디자인권으로 됩니다. 디자인권이요. 이거 뭐 글씨를 제가 쓰려니까 좀 이상하네요. 자, 양해하세요. 디자인권이 된다는 얘기죠. 디자인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뭐 지울 수는 없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85번에 사용수익 기부 목적으로 기부한 자산이 있고 186번에 소프트웨어가 무형자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일반 기준하고 회계감사 받지 않은 법인들은 소프트웨어가 개정 과목을 갖다가 직기비품 잡으시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188번에 제2이용권, 골프이용권이나 콘도이용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유념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실무자들은 이 표준재무제표를 세무회계 사무실에 맡기기 때문에 안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이 강의 네트는 처음 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또 이런 게 있었나 싶어 말이죠. 한심한 이야기죠. 제가 인터넷 강의에서 이런 말 할 일이 안 되지만 이 내용 가지고 국세청에서 분석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디 들어간지도 모르고 있죠.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여기 들어가는 것이지 기타 비유동자산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에 보시면 이제 장기 외상 매출금 뭐 이 나온 것은 장기성 자산이죠.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특별하게 문제될 거 없죠. 그 다음에 217번 코드 보시면 자, 여기 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기타보증금 나와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이 있고 기타 유동자산이 있다. 자산 쪽에서 유의할 부분 그 부분이었습니다. 자, 되셨나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는 개정과목은 제가 조금 빨리 지나쳤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부채 쪽은 쉬워요. 보시면 이제 매입 채무, 단기 차익금 나왔고 미지급금, 미지급금의 미지급 법인세가 239번 코드에 나와 있네요. 우리 기업의 개정 과목은 미지급 법인세라는 개정 안 쓰시죠? 무슨 개정 쓰죠? 단기 법인세 부채라는 개정 과목 쓰는 겁니다. 여기 단기 법인세 부채죠. 선수금,
그다음에 분양선수금, 공사선수금, 기타 예수금 나와 있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쪽입니다. 자, 268번 코드 보시면 단기 충당부채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건설회사의 공사 손실 충당부채, 그 다음에 뭐 제약회사의 제품 보증, 반품 추정 충당부채, 그 다음에 건설사의 단기 하자보수 충당부 이렇게 적는 계정 과목이죠. 이연법인세 자산과 마찬가지로 이연법인세 부채도 이 국제기준 따른 계정 과목은 비유동 부채지만 이 표준대자표는 일반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나눠 적습니다. 자, 기타 비유동 부채 봅니다. 사채, 전환사채, 장기차익금, 장기성 매입 채무 나와 있고요. 장기미적금, 장기선수금 있고, 자 여기에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보십니다.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여러분들이 자 요거는 그 일반 기준의 계정 과목이지만 국제 기준의 계정 과목은 뭐죠? 자 여러분 이걸 이렇게 쓰기 때문에 좀 글씨가 좀 정확치 않습니다. 양해하세요. 확정 급여 채무가 되겠죠. 아시죠? 확정급여 채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미지급에 나오는 여기에 쓰는 것이 이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이것이 이제 뭐냐면 사회 적립자산이 됩니다. 여기 313번이요. 그 다음에 혹시나 국민연금 전환금이 있다면 전환금 잔액을 여기다가 적으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 다음에 퇴직보험 예치금 요거는 과거에 퇴직연금 이전이에요. 불입분인데 여러분 거의 해당액이 없다는 얘기죠. 뭐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국제기준과 계정과목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314번 코드부터 장기 충당부채 나옵니다. 요거는 장기성이죠. 장기공사 손실 충당부채, 보증, 제품 보증 충당부채, 뭐 반품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이연법인세 부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입니다. 자, 커서가 좀 빨리 움직이네요. 자, 334번부터 자본 항목 나와 있는데 보시죠. 자, 그 337번에 우선 자본 항목 보시면 자본잉여금이 보이고요. 그럼 348번에 보시면 자본 조정이 보이고, 그 다음에 361번에 보시면 기타 포괄 손익 나오고, 372번에 이익여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본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자 정리합니다. 자본잉여금요. 그 다음에 자본 조정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이익여금 이런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 실무자들이 많이 약한데 봅니다. 자본잉여금이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합병 차익이 나오고 자기 주식의 처분 이익이 자본잉여금인데 밑에 보세요. 자기 주식의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입니다. 이제 처분 이익과 처분 손실은 나누어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평가 적립금이 위에 있고 기타 자본잉여금 나와 있습니다. 자본 조정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 주식이 여기에 자본 조정에 들어가 있는데 요즘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의 처분 소질이 나와 있는데 6번을 보시면 354번 코드가 부의 지분법의 자본 변동법입니다. 지분법 자본 변동이 원래 이제 포괄 손익이에요. 기업회계상의 지분법 자본 변동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여기는 나눠놨는데 여러분들 기업회계상은 여기다가 더해야 되는 성질인데 이 표준 재무제표가 조금 잘못됐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5번에 주식 매수 선택권, 기타 자본 조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너무 지저분하게 지울게요. 기타 포괄 손익에 보시면 내용이 지금 뭐죠?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 보이죠? 요거 이제 뭐냐면 아까 제가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국제기준 계정 과목 FB
OCI 금융자산 평가 손익이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 이제 국제 기준의 개정 과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분법 자본 변동이 있고 파생 상품의 평가 손익, 재평가 이 기타가 뭐냐면 역시 국제 기준상 이름 아시고 있죠? 보험 수리적 손익입니다. 이 적는 개정 과목이죠. 됐나요? 여기 이제 표괄 손익을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국제 기준 개정 과목이죠. 자, 이익유금 뭐 이익준비금, 재무제개선 적립금, 조세성내제한법상의 준비금 이렇게 됩니다. 그건 큰 문제가 없죠. 여러분 다시 한번 잠시 리마인드 드리면 이제 이 표준 재무제표에서 특히 조심할 항목들 여러분 잠시만 1분만 정리 다시 할게요. 이 유가증권 항목이 국제기준과 일반기준과 차이졌다는 거 그죠? 다시 정리하면 단기매매증권이 FB, PL 금융자산,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이 FB, OCI 금융자산 되고 만기보유증권이 AC 금융자산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걸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자산은 유동도 있고 비유동도 있지만 국제기준은 비유동으로 간다. 자, 또 하나 있죠. 그 유형자산에서 이제 시설 장치가 여기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부분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에 있어서 무형자산에서 소프트웨어하고 제2용권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죠. 소프트웨어 제2용권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에 있어서 충당부채가 들어가 있고 여기 아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분에 여러분 말씀 제가 드렸던 확정급여 채무, 그 다음에 연금운용자산, 사회적립자산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 매도가능 평가 손익, FB, OCI 금융자산 평가 손익, 기타 포괄 손익에 여기에 그 보험 수리적 손익 이런 항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대차표를 마감하면서 실무자들은 세무회계 사무실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자서해서 나중에 국세청에 불이익이 없기 바랍니다. 궁금하고 이런 사항들은 인터넷상에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